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이 이제 화가 났어요. 둘 다 화가 난 상태로 와서 지금 상담 목표도 합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상담 목표도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담자가 어떻게 해라? 지시적으로, 강제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몹시 화가 나서 온 사람들은 얼굴을 못 보게 합니다. 얼굴 보면 더 화가 나니까. 그래서 아예 등 이렇게 딱 대고 벽 보고 얘기하라 그래요. 벽 보고 벽을 보시죠? 서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벽에다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벽에다 얘기를 하면 화난 얼굴을 안 봐도 되잖아요.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화나는 포인트가 정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 화나는 포인트가 말 때문에 화나는 사람 있죠. 말의 억양 때문에 화나는 사람도 있고 말의 톤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 말하는 표정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말의 표정인데 그 눈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입 때문에 화가 나는 왜 화를 내는데 입을 삐죽삐죽하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포인트가 다양해요. 화가 나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고 벽만 보고 말하게. 벽만 보고 말하게 하면 아무래도 벽 보고 말하니까 말해놓고 벽에서 이렇게 이쪽 말 못하게 해요. 이 사람이 말 끝날 때까지 말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상담자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훈련할 때 제가 봤더니 이렇게도 훈련을 시킵니다. 상담자가 이런 메모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주면 말하고 회수하면 말을 못해요. 그렇게까지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아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한테는 자, 지금부터 제가 메모지를 줄 테니까 메모지를 받은 사람만 말하시고요. 메모지 안 받은 사람은 일체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말 못하게 해요. 그래서 메모지를 받은 사람도 말을 하다가 상담자가 듣기에 저거 계속 더 말하면 이 사람이 더 화가 그럼 뺏어요. 그만 말하시죠. 뺐습니다. 뺐으면 말 못해요, 이제. 근데 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한다. 그럼 내보내야 돼요. 상담해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규칙이잖아요. 여기서 내 규칙이 통하지 않으면 상담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소보전 받으러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러냐. 내 남자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너는 어디 갔냐. 그 상담, 이거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게 매니지먼트 이슈인데, 그 상담자는 언제나 매니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상담자는 매니저입니다. 그 매니저 역할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역할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세션 매니저도 있고요. 프로세스 매니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슨 매니저도 있고요. 관계 매니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니징을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자들이 매니저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늘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훈련만 받아가지고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상담자들은 상담자가 매니지를 못하면 주도권을 뺏겼다는 뜻입니다. 상담자가 주도권을 뺏기면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제가 판짜기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판짜기를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즉 내담자들, 즉 부인이나 남편이나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판을 짜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미 상담자는 뭐 한 거예요? 주도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판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판 속으로. 들어가면 상담자가 거기서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왔어요. 아내를 끌고 왔다고 쳐봐요. 남편이. 끌고 오면 이미 남편이 딱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가진 남편의 주도권을 그대로 허용하고 들어가면 상담자가 나중에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혁명. 혁명해야 되는데 혁명하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혁명을 합니까?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담자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상담 안 오거나 다 그 피 흘리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부터 허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도권은 상담자의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목적이 선한 목적이에요. 맞나요? 악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선한 목적이라고 하면 돕기 위한 주도권이잖아요. 근데 내담자들이 이게 주도권을 행사할 때 보면 그게 선한 목적도 있지만 악한 목적도 많습니다. 그 안에. 많아요. 왜 남편이 지금 아내를 끌고 왔다. 뭔 뜻이에요?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좀 고쳐봅시다. 이런 거죠. 이미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부인이 은근히 와가지고 상담자한테 상담 신청을 했다. 이것도 이미 판짜기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부인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남편이 나를 때려요. 저 인간 나쁜 인간이에요. 저 인간 벌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부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 부인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잘 들어보니까 이게 남편 벌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부부 상담 개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상담자가 하는 행동들을 이제 부인이 자세히 보면서 보니까 자꾸 상담자가 부인한테도 마음을 묻고 왜 화나냐고 자꾸 물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상담자한테. 왜 화가 나?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 상담받으러 왔는데? 아니,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벌 줘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세요? 이렇게 막 나옵니다. 얻어맞은 부인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부부 상담입니까? 부부 상담 아니죠, 그런 거는. 상담자 보고 상담을 빙자한 재판관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접수됐나요? 그런 악한 목적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 다 제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부관계 개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위반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악한 거예요. 왜? 우리 목적은 너무 하나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목적이 이제 부부상담, 가족상담의 입장인데 그 입장 때문에 누구하고 자꾸 부딪히냐면 여성주의자들하고 부딪혀요. 여성주의자들은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여자가 약자다. 그렇죠? 남자가 강자다. 남편이 강자가 권력을 휘둘러서 폭력적이 돼가지고 상담을 받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딪히죠? 근데 저는 그런 입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No.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상호작용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 부인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남편이 때렸는데 그것도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입니다. 왜? 그것도 왜 상호작용이냐면 넓게 보면 원가족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접수됐어요? 왜? 원가족에서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맞아요? 피해자는 상호작용이 바꿔지면 가해자들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가해자들은 또 상호작용이 달라지면 또 피해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가해자, 처음부터 피해자 없어요. 없는 거예요.